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지금 교재 자체가 조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바꿔주세요. 자,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만 써있는데 그 옆에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는 경우라고 써주세요.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는 경우라고 제목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에 to 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 옆에 내용들은 모두 그냥 삭제해주세요. 그냥 지워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바꾸셨으면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밑에 항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도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이렇게 쓰지 마시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경우라고 써주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 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자, 문법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 암기 이전에 반드시 토대가 돼야 되는 게 이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정말 자주 쓰는데 막상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밑에 필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여기에 study라는 동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동사는 그 앞에 행위의 주체인 누굴 원해요? 주어를 원하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주어로 I라고 쓸 수도 있고 뭐 glass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에 따라서 뭐 여기에 3인칭 단수 s가 붙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사 뒤에는 그 동사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이 동사가 1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4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그래서 그 문장의 동사가 어떤 구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게 되는 문장의 성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1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2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어가 필요하죠. 3, 4, 5는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고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 필요하기도 하고 5형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이렇게 나열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또 지워도 상관없는 흔히 얘기하는 수식어구가 들어가서 문장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영어 문장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1부터 5까지 있고 뭐 보어나 목적어가 5가지의 모양으로 나열이 되고 또 수식어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내가 공부한다 영어를 열심히 라는 문장을 영작을 해볼게요. 자, I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I고 study가 동사로 공부하다고 목적어고 English가 나왔고 꾸며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hard라는 부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들기 원해요.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원해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뭘 쓰길 원하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문법 중에 하나인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목적어 자리인 명사 자리에 쓸 수 있게 하는 투부정사라는 문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있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뒤에다가 공부하다 영어를 열심히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문법을 가미해서 to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요 네모칸이 이 네모칸이 명사가 돼서 목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문법이잖아요. 문법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to study English hard라는 이 표현은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출처가 얘잖아요.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인 수식어. 즉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에다 to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동사였다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사는 자기 앞에 누굴 가지려 해요? 주어를 가지려 해요. 주어를 가지려 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스터디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I죠. I죠. 무슨 얘기냐? to study의 주어도 I고 얘는 문장 전체의 주어도 I인 애입니다. 그리고 study가 동사에서 왔으니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목적어인 English를 쓸 수 있었고 또 study를 꾸며주는 부사인 hard가 이렇게 수식어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였던 애 to만 붙인 거라는 거예요. to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필요한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또 수식어까지 뒤에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주어와 문장의 주어를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전체의 주어와 얘 주어를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로 만들어진 이 덩어리를 볼 때 항상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문장에 있을 것이고 이 동사가 요구하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 이 동사가 요구하는 수식어가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봤더니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경우 첫 번째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경우.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그녀는 예상해요. 기대해요. 뭐 하는 걸 기대하냐? Join the photo club.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원해요. 자, 원래는 얘가 동사였겠죠. She joined the photo club이겠죠. 그녀는 사진 클럽에 합류하다 라는 문장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 투부정사가 to가 붙어서
전체 문장에 무슨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뿌리는 join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이 join 때문에 뒤에 포로 클럽이라는 사진 동아리라는 목적어가 올 수 있었죠. 자, 근데 얘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면 동사면 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을 써놓고 봤더니 얘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 전체의 주어가 결국 같더라. 근데 굳이 여기다 또 she를 쓸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써주지 않는 거, 따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모두 문장 내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자, 나는요 믿어요. 자, 네가 결백하다라는 걸 믿어요. 네가 죄가 없다. 이노센트, 순진 무고한, 결백한, 죄를 짓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5형식 구조가 돼서 전체 문장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you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하지만 또 여기서 보세요. to be의 비동사, 얘는 동사에서 왔죠. 2형식 동사니까 결백한이라는 보어가 와 있어요. 그러면 얘의 주어가 문장 안에 이미 있었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즉 당신이 결백하다라는 걸 믿는 거죠. 네가, 얘가 주어처럼 읽게 되잖아요.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이미 문장에 있는 문장 전체의 주어나 문장 전체의 목적어와 이미 같아서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써주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경우 마지막 경우로 한번 볼게요. It's hard to work out every day. 자, it's hard. 자, 굳이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얘는 가주어였겠죠? 뜬금없이 힘들어요. 자, 뭐 하는 게 힘드냐?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투부정사는 전체 문장의 진주어, 즉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work out 이라는 일형식, 나가서 운동하다라는 일형식 동사 뒤로 매일이라는 시간 표현의 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주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말이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는 거예요. 야,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 건 힘들어. 그러면 그게 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굳이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는다. 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데 자, 이제 맨 위로 올라와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따로 구분하여 쓰는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 경우는 아까의 반대겠죠. 이미 나와 있지 않거나 일반인이 아니어서 따로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때 따로 구분하여 써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투부정사 앞에 플러스 목적격을 쓰거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면 얘가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죠. 주어의 역할. 그러니까 얘를 주어처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것처럼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This English book, 이 영어 책은요 too difficult, 어려워요.
만약에 for이가 없다라면 그냥 읽기 어려워요.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for me를 썼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읽기에 어려워요 라고 반드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주어로 나를 구분하여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어를 여기 있는 전체 문장의 주어처럼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여기를 I 이렇게 써버리면 투부정사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니네가 투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쓰고 싶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밑에 한번 볼게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우리 인간들이 to live without air. 자, 공기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공기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 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공기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다 따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누구가 라고 따로 써준 거죠. 즉 인간이 라고 따로 써준 겁니다. 얘도 보세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어른들이 보호하는 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없었으면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건 중요해요. 자, 근데 for adults를 써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따로 써준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밑에 설명을 읽어볼게요. It for to 구문에서 it은 실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가주어. 가주어. 그 다음 투부정사는 진주어. 얘네가 진주어. 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쓴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투띠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진주어. 자, it은 가주어, 투띠리는 진주어, for 띠리는 투부정사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 가주어 이 다음에 형용사 서술어가 진주어를 설명한다. 흔히 쓰이는 형용사 서술어는 이런 구조로 자주 쓰이는 애가 difficult, easy,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가 있다. 자, 근데 for 플러스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도 있어요. 자, of 플러스 목적격의 예문을 볼게요. 자, it is very generous. 매우 인자해.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당신이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 은 매우 인자해. 이거 읽어볼게요. It was very rude. 매우 무례해. 의미상의 주어인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누구한테? 그 나이 드신 노인분에게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문장 내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즉 주로 kind, nice, rude, foolish, generous, wise, careless 등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죠. 설마 여기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있으시면 외워야 되고요. 이런 식의 사람의 성품,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 for를 쓰면 안 되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한다라는 문법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굳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치사 of 같은 경우는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동격의. 즉 인자한 분은 인자한 게 너고 너가 인자하다. 즉 성질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격의 of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for를 쓰냐? 대상입니다. 대상. 중요한데 그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어른이다.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다 라고 대상을 밝혀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경우가 어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for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모든 문장에 다 있어요. 첫 번째, 이미 문장의 주어로 나와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미 목적어로 나와 있는 경우. 세 번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일반인인 경우. 네 번째, 따로 써야 돼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 경우. 다섯 번째, 문장 내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효용사가 등장해서 따로 쓸 때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지운 이유가 뭐냐, for 플러스 목적격과 of 플러스 목적격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잘못 알까봐 그런 거예요. 모든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 주어를 갖고 있어요. 이미 있거나 아니면 for 플러스나 of 플러스로 따로 써주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아주 장시간 투자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분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자,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품사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결국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진행 시제라든가 혹은 수동태에서 배웠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형용사라는 것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자,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분사에는 현재 분사 ing와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아시려면 일단 의미를 아셔야 되죠.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현재 분사, 즉 ing는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 능동이면서, 자, 능동이면서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이면서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의미,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는 수동,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이라는 수동의 의미이자,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지금 그런 중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완료의 개념,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는 아시다시피 동사에서 진행 시제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과거분사 pp는 동사에서 예를 들면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뭐 만들 때 써요? 수동태 만들 때 쓰죠. 그죠? 또 have pp, had pp라는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사용하죠. 그죠? 그 이유가 이런 의미를 현재 분사가 갖고 있고 과거 분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문법을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예문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A burning house, a house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 있어요. 그냥 집이 있는데 얘는 현재 분사 ing가 house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얘는 과거분사 pp가 house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지금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읽어주셔야 되네요. 그러면 불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얘는요 수동이면서 완료. 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다 전소된 집, 불에 타버린 전소되어진 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진행이자 능동, 얘는 완료이자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나뭇잎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하고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이에요. 얘는요, 다 떨어져 버린, 즉 바닥에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죠. 얘는 떨어지고 있는 잎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그렇잖아요. 형용사가 하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이 분사가 지금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의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분사 ing, pp가 명사 앞에 나와서 이거 화살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볼게요. Did you see a running dog? 너 강아지 봤니? dog를 봤니? 근데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강아지를 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The sleeping baby looks so peaceful. 자, 그 아이는요,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중인 아이가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됐나요? Leaves are falling. 자, 얘는 지금 진행 시제가 돼서 현재 진행,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 요렇게 분사가 동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동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자,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 on top이니까 위에죠. 꼭대기에. 자, 어디에 꼭대기입니까? 이미 떨어진 낙엽 위로 또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잎은 잎인데 이미 떨어진 잎.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fall은이라는 pp가 들어갔죠. 됐나요? 자, a child fears the fire. 자, 근데 번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상을 지금 입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입었던 아이, 그죠? 화상을 당했던 아이, 불에 대었던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불을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자, 의미는 어떻게 갈라진다? 능동이자 진행, 수동이자 완료의 의미고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제 진행과 완료의 개념을 무시한 채로 능동과 수동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동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죠. 집이 어떻게 타? 집이 어떻게 타? 누군가 불을 내서 집은 탐을 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분사는 능동하고 수동으로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진행과 완료의 의미로 또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의 한계입니다. 분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한계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breaking이냐 broken이냐 한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윈도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정답을 얘라고 해요. broken이라고 해요. 왜? 창문이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능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자, 얘가 능동, 수동이겠죠? 자, 근데 능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진행과 완료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얘도 표현이 가능해요. breaking window.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인 창문.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고속 카메라로 되게 슬로우하게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찍찍찍찍찍찍 깨지고 있는 중인 창문.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분사를
이렇게 능수동으로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문법의 틀을 또 혹은 시험의 체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 보편 타당성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집을 풀거나 하실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문제, 예를 들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분사 문제라는 게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이 오면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문법 틀 안에서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줬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는 분사가 짧게 한 단어짜리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분사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분사가 뒤에 자기의 식구로 길어졌을 때,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으로 온 게 아니라 길어져 있을 때 뒤로 옵니다. 미리 모양을 보여드리면 지금 분사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길어진 거죠. 길어졌으니까 앞에 쓰지 못하고 뒤에서 요렇게, 뒤에서 요렇게, 영어는 길어졌으니까 길어지면 뒤로 보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ing가 그리고 pp가 올바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뭘 가지고 풀어야 된다? 아까 읽었잖아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이면서 완료의 이 의미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보이죠. 자, 그러면 보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서 있음을 당하는 거냐, 지금 보이가 서 있는 중이냐 이미 다 섰냐, 그러니까 뭐 승을 완료했냐,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문은 현재 분사가 나와서, 자, 내 옆에 서 있는 그러한 소년은 나의 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Did you see a dog? 너 개 봤니? 근데 어떤 개냐?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 저 기류에 달리고 있는 중인. 그래서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 됐나요? 자, 여기는 과거분사 pp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지나간 완료이면서 수동의 개념입니다. 자,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그 편지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다 쓰여진 편지고, 그 다음 편지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겠죠. 그러니까 완료이면서 수동의 의미인 pp가 여기 와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사가 한 단어짜리로 단독으로 왔을 때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하지만 분사가 뒤에 식구를 달고 나와서 길어졌다. 근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동사였기 때문에,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stand next to me, 내 옆에 서 있다 라는 동사적 표현에 ing가 붙은 거죠. run on the road 라는 길 위에서 달리다에 ing가 붙은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똘마니가 붙어서 길어졌을 때는 뒤로 뺀다.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관대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경우가 의미하는 건 바로 앞의 경우입니다. 즉 분사가 뒤에 있는 경우, 분사가 위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The girl who 혹은 that. 자, 얘가 지금 선행사가 됐고, 그죠? 선행사가 명사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who, that, 사람을 가르치면서 뒤에 있는 is에 대한 주어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주격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is playing the piano까지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돼서 선행사인 the girl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랬더니 드디어 the girl이 주어였고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 그죠? 그래서 그 소녀는 나의 친구야. 근데 어떤 소녀래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보자라는 거예요. 생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가 남게 돼요? the girl 뒤로 playing the piano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이 현재 분사 ing가 진행이자 능동의 의미가 돼서 자, 소녀는 소녀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탄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지금 얘는 절이죠. 이 안에 주어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 she가 들어가 있는 거죠. She is playing the piano 라는 주어 동사에 얘는 뭐예요? 절입니다. 절이에요. 자, 근데 playing the piano는 단어가 3개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동사인지 구별할 수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구예요. 그죠? 하지만 품사는 둘 다 같아요. 얘도 효용사고 얘도 효용사죠. 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니까. 그러면 얘의 정확한 이름은 효용사인데 절, 즉 효용사 절이고 얘의 정확한 이름은 효용사인데 구, 효용사 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게 되냐? 분사는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주는 절을 구로 짧게 줄여주는 축소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줄여주는 축소의 문법. 이거는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면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언어의 경제성, 즉 세련도가 더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를 만났을 때 원래 여기에 who is가 있었던 거잖아 라고 거꾸로 유출을 해볼 수 있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ing냐 pp냐만 물어봐요. ing냐 pp냐. 여러분들이 여기다 playing이냐 played냐 라고 물어보면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is playing이냐 is played냐 진행형이냐 수동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얘를 지워놓고 여기에 playing이냐 played냐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사가 명사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냐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얘를 집어넣어서 문제 풀기.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자, 현재 분사도 ing로 생겼고 동명사도 ing로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모양이 같아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ing 형태로. 같지만 현재 분사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얘는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화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얘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효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 다음에 보호자리 오는데 이 보호자리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행 시제이거나 그죠? 혹은 비동사 플러스에 pp의 수동태인 경우인데 얘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건 너무 명백해지니까. 그럼 이제 이 경우와 자 얘는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완전히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얘는 얘 자체가 명사 자리에 와야 되고 얘는 명사를 서포트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ing지만 일단 해석값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걸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사의 명사 수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